함께보는 지역 밀착 라이브 남도 탐구생활. 안녕하십니까,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요즘 봄 날씨가 굳고 병덕스럽습니다. 일교차도 크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주시가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서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야제와 같이 사전 행사획 준비 및 개최로 인해서 19일 오전 3시까지 금남로 1가부터 3가 일대 전 구간 교통 통제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5.18 민주광장 앞을 지나는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우회해서 운행 중이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 18일 당일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모두 무료고요. 네. 또 5.18 국립묘지로 가는 버스 518번은 30회 추가 운행한다고 합니다. 네. 많이들 함께 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스캔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더 가까워진 지역 밀착 심층 뉴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광주 동구 소태동 소재 태봉마을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또 폐가가 생겨나는 등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태봉마을은 80년 5.18 당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방위군을 편성해서 계엄군에 저항했던 곳인데요. 지자체가 나서서 5월 사적지로 관리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80년 5월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정말 의미가 깊은 현장인데 방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광주 동구에 위치한 태봉마을 역사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더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태봉마을 주민들은 견두한 계엄군의 강경 진압에 분노해서 자체적으로 지역 방위군을 편성하고 계엄군에 맞섰었습니다. 주민 탄압은 항쟁이 끝나고 나서 본격화됐는데요. 신군부 산하 군인과 경찰들은 태봉마을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괴롭혔고요. 일부 주민들을 당국에 끌고 데려가서 온갖 고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같은 군인과 경찰의 계속된 횡포에 주민들은 고통을 견디다 결국 마을을 떠나버렸고 지금은 극소수의 주민만이 남아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자체 차원에서 사적지로 관리를 한다거나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될 당위성이 좀 느껴지는데 네네. 왜 방치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은요,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와 또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정비 사업은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고요. 더불어 지자체 재정 형편도 여의치 않아서 예산의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자체 예산 사정의 문제도 있고 또 토지 소유주들의 어떤 반대 입장도 있어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건데 방치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지역민들에게서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구의회와 5.18 단체 관계자들은 이 태봉마을을 인근의 주남마을처럼 5월 사적지로 조성해서 각종 기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요, 이 토지 소유주들이 5월 사적지보다는 부동산 개발이 되길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5.18 단체와 지역 정치인들은 토지 소유주만 설득이 되면 월남동 주남마을에서 시작해서 소태동 태봉마을을 거쳐 시내까지 이어지는 이 5.18 사적지 코스도 만들 계획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우범화되지 않게 지자체에서도 좀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토지 소유주들과도 만약에 좀 소통이 긴밀하게 좀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빨리 사적지화하고 기념사업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2024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스리랑카의 여성 인권 활동가 수간티니 마티아 무탄 탕가라사 씨가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5.18
기념재단 광주 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이 수간티니 활동가는 스리랑카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고 이는 5.18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수간- 2024 광주 인권상 수상을 네. 한 거 다시 한번 축하를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수간티니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수간티니는 지난 1968년 스리랑카 북동부 내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대량 학살, 또 강제 실종 등을 겪었는데요. 수간티니는 20살이 되던 1987년부터 스리랑카 여성들의 인권 신장 운동을 시작했고 카스트 제도, 결혼 지참금, 가정 폭력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9년 정부군에 의해 수용소에 불법 구금돼 3년 동안 각종 고문을 당했고요. 2012년에 풀려난 뒤 현재까지 인권단체 아마라, 존엄성을 향한 멈추지 않는 투쟁이라는 뜻을 가진 이 시민단체 아마라의 대표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네, 수간티니의 어떤 걸어온 인생을 조금만 들어봐도 정말 5.18 정신과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정된 이유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말씀처럼 심사위원회 측은요, 다음 세대 스리랑카 여성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현장에서 풀뿌리 인권 투쟁을 해온 이 수간티니의 정신은 민주화를 염원했던 5.18 열사들의 희생 정신과 일치한다는 그 선정 이유를 전했고요. 수간티니의 광주 인권상 수상으로 스리랑카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토요일 5.18 44주년 기념식에 인권상 수상식도 있고 수간티니도 참석을 한다고요? 네, 2024 광주 인권상 시상식은요, 기념일 당일인 모레 오후 6시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리는데요. 말씀처럼 수간티니가 직접 시상식에 참여하고요. 또 자신의 활동들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0년에 제정된 광주 인권상, 이 수간티니 활동가를 비롯해서 35명의 역대 수상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인권활동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인권상 수상으로 인해서 스리랑카의 인권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민주화 인사들이 희망과 용기를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탐구 생활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마주보고 얘기하며 한 사람의 다양한 매력을 알아보는 인물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아마 많은 분들께 아주 익숙한 분이실 것 같아요. 네. 자, 21대 국회에서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네. 중에서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중에 21대 국회의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되돌아보고자 네. 많은 활동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그 낙선하고 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위로의 전화를 주시고 밥 사주겠다는 분들도 너무 많으셔서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낙선이란 말씀하셨는데 그 좀 유쾌하지 않은, 기분 좋지 않은 단어긴 합니다만은 낙선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정의당에서도 왜 그랬을까라는 분석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아마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상병의 죽음 이런 걸 보면서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죽음으로 내몬 이 책임자들을 감싸고 있고 또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분노한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심판하기 위한 투표를 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제1야당에 힘을 크게 몰아준 선거였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할 때 좀 더 그 강하게 싸우고 이런 모습이 좀 미흡하다고 느끼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정의당도 정신 차려라 이렇게 좀 투표를 해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결과가 아쉽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소수 정당으로서 양당 체제를 언제나 견제를 하고 또 특히나 약자 편에 늘 서 오셨는데 특히나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해서도 많이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스튜디오에 출연하셔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1년에 2,0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습니다. 네. 가장 오랫동안 그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죽는 사람이 2,000명이고 산재를 당하는 사람이 1년에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노동자들이 내 자신이 되기도 하고 또 내 딸이기도 하고 내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적어도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갔다가 죽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산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과 함께 저는 23일 단식을 했고 그분들이 29일 단식을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는데요. 아마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큰 계기점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을 위한 경영진의 태도 변화가 분명하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고 노회찬 의원님이 뭐 노력하셔서 만든 것이긴 한데 국회 특활비를 없앴는데요. 실제로 국회 특활비를 없애면서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곳에 있는 특활비는 그러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정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했는데 가장 큰 것은 이제 실제로 이 문제는 일본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국제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국내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 방문하고 또 도쿄전력에 직접 해양 투기는 문제다라고 따져 묻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본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의 연대 투쟁을 이끌어내고 또 국회도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연대하는 연대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성과도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벌써 8명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는데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에서도 가장 정의당이 앞장섰고 또 여전히 지금 구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5월 1일 한 분 또 돌아가셨고 또 벼랑 끝에 매달려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이제 개정안이 필요한데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가장 앞장서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를 많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해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거부권을 행사해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게 우리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보면 또 여권에 있는 인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하면 어느 쪽 예를 들어서 경영자 쪽에 좀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기도 하고 이러면 좀 어떠셨습니까? 좀 서운한 부분이라든가 거기에서 느끼는 또 감정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실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과 정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가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일본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나 의원들도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왜 해양에다가 투기를 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가 찬성하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니 가장 피해가 입을 한국의 정부도 찬성하는데 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단체나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야.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역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이 지금 현 정부하고 집권 여당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고요. 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시기에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실은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은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뒤에 행정부가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태도들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저출생 문제로 계속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우리 노후가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산재를 당하고 또 죽음에 내모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막 그 직장에 취직해서 몇 년 안에 그런 일이 당하기도 하고요. 네. 실은 젊거나 좀 중년이거나 정말 일하다가 죽는 것은 그 가족의 삶을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일상이 깨져버리는 네, 거죠. 일상이 깨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 문제는 보수든 진보든을 떠나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왜 이렇게 주저하는지 그 부분은 좀 속상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이 깨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거는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흔히들 정말 이 정치를 국회의원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가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일들을 또 해나갈 정의당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도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20년 정도 정치를 했는데요. 네. 이제 중간에 이제 잠깐 국회의원이 아니고 시당의 준비위원장으로 또 정의당의 부대표로 이렇게 활동한 시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활동할 때도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파리바게트 노동조합들 네.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제가 부대표에 있을 때 비상구에서 함께 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데 실제 하혈을 하고 있는데 실제 바로 병원을 가지 못해서 당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처우들이 피부병 열악하다는 문제라든지 거죠. 이런 열악한 처우와 관련해서 함께했던 일 그리고 이제 지금 네이버 노동조합이 요즘 한참 뜨거운데요. 네. 네이버 노동조합을 처음에 우리하고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그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실제로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정치 활동들은 현직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걸 얘기 들을 때 이분들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이걸 좀 풀어줘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네. 당이 좀 힘이 있어야 될 텐데 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이 두 가지는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궁금한 게 강은미 의원 개인은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제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 네. 제가 이제 27살에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제 우리 아이가 벌써 28, 26인데 어쨌든 거의 쉼없이 직장 생활도 했거든요. 네. 큰애는 낳은 지 100일도 안 돼서 직장 생활했고 둘째는 8개월 만에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거의 한 30년 정도를 쉼없이 살아와서 이제 29일까지가 임기거든요. 네. 임기가 끝나고 나면 한 2-3달 정도는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또 이제 제가 막 해보고 싶은 일이 되게 많아요. 네. 아직도 이 소녀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제주도 한 달 살기도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정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되게 좋은 곳들이 많은데 그렇죠. 어디도 가고 싶은데 그런 시간을 아예 못 가졌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둘레길도 좀 가보고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 싶고 또 정말 앉아서 차분하게 책 읽고 좀 이런 시간도 거의 못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도 좀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돈벌이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있어야 돼요, 돈벌이.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네.
택시 운전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 그래서 혹시나 택시 운전 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부모님 농사를 지셨는데 네. 농사일을 제가 그 산남매인데 제가 가장 열심히 도왔어요, 농사일을. 그래서 부모님 농사일을 조금 돕거나 뭐 이런 일들을 좀 하면서 약간의 돈벌이도 하고 그리고 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씩 해보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다시 시민들을 만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네, 뭔가 개인적인 수건 사업들을 이뤄나가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듣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약 2주가량 남았습니다. 이제 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실 것 같은데 남은 기간 이 부분만큼은 꼭 관심을 갖고 또 지원해달라 싶은 게 있으세요? 네, 이제 그저께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역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행진하고 뭐 추모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여전히 벼랑 끝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집이 없다고 하면 저는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내기도 하고 10년, 20년 모은 뭐 9천만 원, 1억 이런 돈들을 사기당하고 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빚에 10년, 20년을 시달려야 되는 이분들의 그 삶을 들으면서 정말 먹먹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 법 밖에서 있는 이분들이 계셔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거 개정안이 꼭 이번에 좀 28일 날 본회의 통과되면 좋겠고 이 법은 정말 국민의힘도 그리고 정부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17년 만에 네. 이제 연금 개혁안이 올라왔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 또 꼭 해야 하고 특히 이제 여기 안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지금은 개인 가입자여서 개인이 100% 국민연금을 내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사업장 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소득 불안으로 가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뭐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사업장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뭐 그 출산휴가 그다음에 뭐 그 군인들과 관련해서 크레딧을 좀 더 확대하는 문제 등 연금 개혁 입법들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유공자법도 지금 어르신들이 거의 10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80이 넘으셔가지고 단식도 하시고 삭발도 하시고 매일 와서 집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식들이 살아온 삶을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민주유공자라고 하는 그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그 법도 좀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의당은 5월 2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네. 마지막으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10가지 입법안을 적어도 21대에 꼭 마무리하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뭐 4일에 한 번씩 네. 하루 종일 거기서 농성하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중에서 요것만은 좀 만약에 안 되면 요거는 하나 좀 끝까지 해달라 하나 고르신다면 다 중요한데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다 중요하긴 합니다. 예. 전세 사기 특별법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정말 서민에게는 100만 원도 진짜 이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빚을 내거나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갚아 나간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거의 뭐 4만 세대 가까이 되니까 요거는 꼭 통과하면 좋겠고 또 민주유공자법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계속 후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진짜 민주유공자법이 좀 통과돼서 더 이상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보고 계신다면 22대 네. 국회에서도 꼭 좋은 법안들 또 아니면 좋은 추진해야 될 것들은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18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5.18 관련 행사가 있다고 해서 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서울에서 있다고 하는데 바로 네. 5.18 영화제입니다. 황인권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 집행위원장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황인권입니다. 네. 자, 먼저 5.18 영화제가 어떤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18 영화제는 2024년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이하여 광주 민주항쟁의 험다운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5.18 부상자의 서울지부, 공로자의 서울지부,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을 주제로 작품을 공모, 시상하고 수상한 작품을 상영하는 영화제입니다. 또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5.18의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5.18 민주정신을 개성 발전시킴으로써 민주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는 이 5.18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데 타지에서 열리는 거는 눈여겨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영화제가 열린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서울에서도 1995년부터 매년 5.18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 기념식에 참여하지 못한 5.18 동지 및 민주 시민은 저희 서울 기념식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18은 80년 5월이라는 시간과 광주라는 공간에 한정된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이후 전국 모든 항쟁의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광주 밖에 많은 지역에서 기념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5.18 영화제는 지역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5.18 영화제는 더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5.18 영화제 시작했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5.18 유공자들과 시민, 영화제 관련자,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올해가 4회째인데 회를 거듭할수록 공모자 수도 늘고 작품의 수준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용과 영상 제작 수준이 전문가에 버금가는 작품들도 출품되어 관람하신 분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실험 영화, 애니메이션 등 200여 편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심사위원분들께서 16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고 이 작품들은 유튜브 5.18TV와 시내호흡으로 생방송으로 중계되었고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상영되어 있어 구독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영화제 날이 갈수록 회차를 거듭할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나요? 네, 우리 1회, 2회, 3회 때는 3분 영화제로 출발해서 단편 중심으로 공모가 되다 보니 대부분 이제 초, 중, 고 대학생의 출품작이었는데 이번 4회 때는 대학 일반부 중심으로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 그 중편 수준의 영화들이 공모되었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께서 특히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 있나요?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요? 네. 네. 대상을 받은 네. 그 에피소드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에피소드는 광주 항쟁 때 맞서 싸웠던 시민군과 계엄군이 한 형제였다는 비극적인 실화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펭귄의 도시입니다.
망망대해표류 중인 펭귄 가족을 구한 선장의 배마저도 난파되어 표류하는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설득력 있게 고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영화는 시내 후보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시내 허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요일까지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인권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 집행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광주가 고립되고 외로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네. 이제 우리 미래 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우리 어린 세대들까지 함께 이렇게 기억해 주니까 든든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지역 행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시 현장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LTE로 연결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박지선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선입니다. 5.18 주간을 맞아 광주 곳곳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기념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온 이곳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는 기억 지도, 금남로의 예술가들이라는 주제로 이 기념 전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딱 들어서면 다양한 포스터부터 그림, 그리고 녹음기나 그때 당시에 테이프들 등등 여러 가지 또 전시 작품들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하계사님 만나서 이번 전시 어떤 전시인지 소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작품들이 보이는데 어떤 전시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980년 이후에 광주 문화예술인들의 작품과 아카이브를 통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보고자 기획한 전시입니다. 네, 보니까 포스터부터 악보도 보이고요, 영상도 흘러나오고 소리도 들려오고 작품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작가분들의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관람 포인트 같은 거 같이 일러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항과 투쟁을 시로 담은 김남주 시인, 네. 금남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강영균 화백, 네. 5월 사진가 나경태 선생님, 네. 5.18의 진실을 위해 앞장섰던 천주교 광주대교구, 네. 민중 가수였던 법능 정세연의 음악 아카이브와 작품 등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당시 예술가들의 작품들은 시민들의 정서와 집단의 기억을 대변해 주었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진실규명과 항쟁을 위해 함께했던 5월 정신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전시 이거 금남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 주요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5.18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우리 하계사님이 꼭 하나 또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지금 전시 중의 작품들이 작품과 아카이브를 포함해서 270여 개의 그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네네. 시대의 억압에서 저항 정신을 보여준 김남주 시인의 육필시와 옥중에서 시인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실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시집 표지화로 실렸던 김호석 화백이 그린 김남주 시인의 초상화도 원화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원화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 전시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시민분들 5.18 주간을 맞이해서 전시도 찾아주실 예정인데 이번 전시를 통해 어떤 것들을 또 보고 마음속에 품고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민주화 운동을 위해 연대했던 5월 정신과 네. 광주 문화예술을 이끌었던 동력을 네. 확인할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력, 그런 이제 5월 정신을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느껴보시고 떠올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정 안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25일까지 전시가 계속되고요. 네. 많은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3층에서 지금 전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품 소개와 더불어서 전시 소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많은 작품들 우리 또 금남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면서 다들 제각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기록해낸 것 같아서 저 또한 저만의 방법으로 5.18 운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5월 정신 또 수많은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나만의 5.18 민주화 운동은 어떤 운동인지 조금 다시 한번 새겨보셨으면 하는 기회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세요. 네, 작품으로 만드는 5.18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한 번쯤 직접 다녀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사회의 언론이자 또 우리에게는 사회운동가이기도 했던 홍세화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평생을 유신 정권에 반대하고 독재에 맞서서 싸우신 분이고 또 소수자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또 장애인을 위해서 한 인생을 다 바치신 분이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을 해오신 분이지만 이번 시간에는 홍세화 선생님 주도로 만들어진 5월 걸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5월 걸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1980년 5월 광주에 기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민주주의와 인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5월 광주는 광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껏 아프게 기억하고 있지만 광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사실 그만큼 광주만큼은 뭐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광주 정신, 5.18 정신이 전국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광주가 1980년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머물면 안 되고 현재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 아닌 곳에 광주 5.18을 기억하는 기념 조형물을 하나씩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네. 그 이름은 5월 걸상이라고 졌습니다. 5월 걸상인 까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광주 5.18의 희생에 기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걸상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원도 고성에서 막 하나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고 돌아왔고요. 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광주의 5.18에 기대어 있다라는 말이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재현한 시설물인데 방금도 설치를 하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5.18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5월 걸상 조형물을 설치하면 타집분들 반응이 좀 어떤가요? 오늘 당장 강원도 고성에서 한명중 군수님하고 또 김희중 대주교님, 천주교 광주 교구장을 지내셨던 분이죠. 네. 같이 저희가 제막식을 했는데 강원도 고성이 최북단 아닙니까? 그리고 분단 지역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보수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5.18에 대한 오해도 많고 그러나 이 5월 걸상 함께 건립하신 고성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걸상을 건립하는 과정 그리고 이 걸상을 건립하는 비용이 시민 모금으로 마련됐거든요. 모금하는 과정을 통해서 5.18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었는지 그리고 광주에서 주보관 분들이 얼마나 숭고한 희생을 했는지를 알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시고요. 또 이번에 세운 걸상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부분 걸상을 돌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00년, 200년, 뭐 1000년 이상 갈 수도 있는 그런 조형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광주가 아닌 지역에서 광주를 기억하고 광주와 연대하는 뭐 그런 정신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제주 서귀포에 세웠습니다. 국토 최남단인데 올해는 국토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에 세워서요. 그야말로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5.18 정신을 기리게 됐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5월 걸상이 여러분 주위에서 보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아서 쉬었다 가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 걸상이 왜 만들어졌나 좀 이렇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는 어떤 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민들이 알아갔으면 좋겠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
물론 민주주의와 인권이 최근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에 대통령 집권 이후에 좀 후퇴하고 있고 퇴행했지만 그래도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에서 한국만큼 이렇게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가 없다 이런 평가를 국제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인권 문제도 상당히 많이 해결하고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 희생이 있었고 특별히 1980년 5월 광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5월 걸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분명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건립을 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가 잘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신다고요. 네네, 저희가 1호 걸선 부산광역시에 세웠어요. 서면에요.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성당 앞에도 있고요. 경기 남양주 마성 모란묘지, 수원 경기도청합 이런 곳에 다 세웠는데 서귀포 시청 앞에도 세우고요. 다 관리가 잘 돼서 정말 아쉽고 안타깝게도 전남 목포역 광장에 세운 게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광주 항쟁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광목 항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목포 지역에서의 항쟁도 굉장히 거세게 또 치열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왜 목포만 잘 안 됐을까? 나중에 이제 공무원들 얘기로는 자기들이 관리 주체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 쓰레기 더미에 이렇게 파묻히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아쉽고요. 지금부터는 전남 목포시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 아마 훼손이나 쓰레기 투기 같은 거는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홍사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장발장 은행 같은 것도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장발장은행은 지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가거든요. 네. 근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건 중요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기초질서 위반 정도에 해당되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벌금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벌금을 못 내면 감옥에 가게 되면 다른 이유, 이를테면 위험해서 또는 죄질이 나빠서 감옥 가는 거와 달리 이 경우에는 오로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경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참 가는 입장에서 비참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감옥에 법으로는 가게 돼 있지만 감옥에 정말 가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모두가 감옥 가면 안 되겠지만 한부모 가정의 엄마나 아빠거나 어르신을 혼자 봉양해야 되는 분이거나 하는 경우 생계를 누가 책임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감옥에 가게 되면 정말 비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장발장은행은 감옥에 갈 위기에 놓인 현대판 장발장 같은 분들에게 벌금을 빌려드립니다. 조건이 되게 좋은데요. 저희가 신용조회도 안 하고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빌려드린 돈은 대체로 한 1년 또는 10달에 나눠 갚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위험에 처한 분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또 이 위기 벗어나면 저희에게 돈을 이자 내지 않고 원금을 나눠 갚으면 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뜻깊은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5월 걸상 관련해서는요, 여러 군데 세우고 있는데, 부산에 있지만 대구에 없어서요. 또 대구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광주랑 훨씬 더 가까워져야 되는 도시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대구 지역에 하나 세우려고 하고 충청 지역에도 5월 걸상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18 정신을 전 국민이 정말 이제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5.18 정신을 많은 시민들이 잊지 않고 5.18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5.18에 대한 기억을 5월 걸상을 통해서도 좀 전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통해서 5.18 정신이 또 나눔과 연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더 앞으로 많은 활동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권연대의 오창희 사무국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채팅, 오픈 채팅방 통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맞이해서 5.18 영화제 개최하고 있었어요 하시면서 주셨고, 광주 아닌 서울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다고 주셨습니다. 네, 우리 7살 막둥이 우리 시청자님 심각하게 보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집 초등학생 학교에서 주먹빵을 받아왔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나쁜 사람들 벌 받았냐고. 네. 그래요. 아이들이 더 냉정하고 네, 정말 날카롭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5.18 때 아이와 다녀오셨다고 인증샷 사진을 또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네. 5.18 사적지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잘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보존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치는 좋은데 그 이후에 사후에 또 관리도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도 상품 당첨된 분들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올해 5.18 기념행사 표가 모두의 5월 하나 되는 5월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기념식도 있고 5.18 주간을 맞게 되는데 우리만의 5.18이 아니라 네. 세대와 또 우리를 넘어선 세계의 5.18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내일 전야제뿐만 아니라 18일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이 되는 기념식에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에 더 가까운 소식, 정다운 소식으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ABC 남도 탐구생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